저는 결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관련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제 추경 예산액 6,810억 2,100만 원 중에서 지자체 의 6,810억 2,100만 원 중에서 지자체 6,131억 3,600만 원을 교부를 했어요. 그 관련해서는 이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인 거죠. 근데 이 중에 교부한 것 중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실적이 매우 부진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전체 불용액이 1,410억 원 정도이고 이게 다시 반납이 된 거죠. 예산 쓰이지가 못해서. 그 중에는 이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1,300억에 이르고요. 이렇게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예, 작년에 이 추경은 4월에 이제 구상을 했다가 네네. 8월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할 때는 수요가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네네. 이 추경 자체가 늦어지면서 사실은 수요가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 부분도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예. 이 추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지방에서 지방비 편성하는 데 많은 맞습니다. 시간이 소요됐고요. 네. 그런 걸로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네.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외에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이런 것들이 다 대기질 환경 개선과 관련되고 온실가스 감축과도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같은 목적의 사업인데 다 개별 사업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예. 뭐 예를 들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한특회계에서 나가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이제 애특회계, 그러니까 노후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이라든가 건설기계 엔진 교체, 뭐 어쨌든 다 애특회계하고 한특회계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모아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예산을 만들고 그래서 만약 여기 남으면 그걸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으로 오히려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반납을 해서 불용액이 되는 거는 그건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 관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건 우리가 전기차라든가 수소연료 전기차를 최대한 빨리 보급하자고 하면서 거기 예산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같은 목적의 다른 데서는 지금 1,400억씩은 남아서 다시 반납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관리 일원화 관련해서 지금 뭐 국토부로 다 가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사실 물관리 일원화가 되기 위해서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우지 않습니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천 설계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하천에 따라서 또는 제방에 따라서 어떤 제방이냐에 따라서 최대 500년 빈도의 강우에 견딜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전에는 국가하천의 경우는 100년, 지방하천은 50년에서 80년 이런 식으로 설계가 제각각 다 달라요. 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년 빈도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이게 뭐 200년 빈도로 설계된 댐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물을 또 방류하면은 또 지방하천은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지방하천, 본류의 하천과 하류, 댐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댐은 추자원공사가 하는데 하류 하천은 또 국토부에서 제방 관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그 제방은 제대로 관리 안 하면서 이건 터져버리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네. 그러면 이 설계 기준의 엇박자라든지 이런 것을 합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라도 하천법도 가져오고 그리고 하천 계획과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이게 지금 반쪽짜리 일원화가 된 거잖아요. 네. 그걸 종합적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물관리 일원화에 관한 논의는 근 20년 이상 전개되어 왔던 겁니다. 그 결과 뭐 통합에 대한 합의가 된 것 같고 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완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쪽짜리 일원화가 이번에 홍수 피해에 또 한 몫을 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원화로 가져오는 것을 환경부와 국토부의 업무에 대한 조정이 조속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정부조직법 개정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사장님 잠깐 네.
이번에 뭐 섬진강댐, 용암댐 뭐 등등 해서 하실 얘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현장 섬진강댐 그때 가서 예. 불의의 주민들도 만나 뵙고 얘기도 듣고 주민분들께서 얘기하시던 여러 가지 지적 사항도 일일이 다 점검을 했는데 결국 봤더니 댐을 미리 비워놓으면 가뭄이 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방 상수원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니까 용수가 부족해지면 또 그 책임 논란이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댐을 채워놓다가 또 물을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예상치 못하는 홍수가 오면은 홍수 조절 능력이 또 부족해지는 거고 또 하류 피해를 줄이려고 이번처럼 방류 양을 갑자기 줄이면 왜냐하면 하류에서는 피해가 되니까 물 방류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게 댐이 원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붕괴의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댐을 미리 채우기도 그렇고 비우기도 그렇고 지난 거의 10년 동안 계속 가뭄이 났으니까 댐을 또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는 이제 어쨌든 기후 변화가 이 원인이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전 그건 지금처럼 댐과 같은 구조적인 대책만으로 적절하게 홍수 대비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보다 홍수터, 저류지 같은 것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하천을 그러니까 그 직강화시켜서 이렇게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좀 공유화시키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고려하는 것이 그게 지속 가능한 방식이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수자원공사가 이런 일도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 지정되어져 있는 일은 댐과 관련된 그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상수도 쪽에 관계되는 일들이 주기 때문에 하천 분야는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 가 있고요. 만약에 이걸 통합 관리한다면은 충분히 뭐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류의 댐과 하류의 하천이 통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수자원공사가 제대로 치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은 시급한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4대강 그 보해 홍수 영향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 동시에 이번에 홍수 피해를 지속 가능한 홍수 관리로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